오늘은 스테타 온라인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어드밴스드 패널 리그레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4번째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지난 4번째 시간에 강의 노트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어, 제가 시간 관계상 하지 못한 부분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은 패널 리그레션을 추정한 후에 그 포스트 에스티메이션 명령어들, 그중에서도 이 프리딕션과 관련된 프리딕션은 우리가 모형에 의해서 어떤 알파, 베타를 추정하고 나면 이제 y hat, 우리가 관심 있는 종속 변수의 예측값을 이 모형에서 추정된 파라미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데요. 일반적인 횡단면 리그레션에서의 프리딕션과 거의 유사합니다. 단지 차이점은 여기 못한데요. 이거 죄송한데 이거 지워주세요. ui, u hat i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 그리고 이건 예측에서 어떻게 활용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패널 리그레션 베어링 인터셉트 모형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쓸 수 있겠죠. XIT 플러스 UI 그룹 이질성 플러스 시간 가변적인 오차항, 이렇게 쓴다 그러면 첫 번째 예측값은 이 Y hat은 이걸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로 추정하는 후에 이제 첫 번째 예측값은 이 관찰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x.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예측값은 이 그룹 이질성 u 햇 i가 0이라고 간주하게 될 것 같습니다. 0이 되면 이제 이 부분이 없어지니까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예측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어떤 가령 고정효과인 경우에는 고정효과가 없는 경우에 평균적인 y의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측값은 이제 여기까지 포함한 건데요. 그래서 알파 햇 플러스 베타 햇 곱하기 x 더하기 그룹 이질성. 그러니까 여기서의 이 예측값은 각각의 그 그룹의 추정된 이질적인 값을 포함한 그룹 스페시픽한 예측값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일단 그룹의 효과가 없다고 가정하고요. 평균적인 예측값, Y의 예측값이 각 그룹의 스페시픽한 효과를 포함해서 그룹 스페시픽한 Y의 예측값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간 가변적인 오차항은 우리 잔차라고 그러죠. 오차항의 추정치 잔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 값에서 이걸 계산하기 위해 당연히 여기서 이 부분까지를 빼주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이 그룹 이질성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바로 이 within regression 했던 것처럼 y의 평균값에서 x의 평균값을 각 그룹의 평균값, y 바 i는 이제 자기 그룹 내에서의 평균값이 되는 거죠. x 바 i도 자기 그룹 내에서의 평균값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y 바 i에서 추정된 파라미터를 이렇게 곱해주고 그 다음에 x 변수의 평균값에서, 그럼 이제 y hat 요거 못합니다. t가 없어야겠죠. u hat i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것처럼 같은 그룹 내에서는 모두 하나의 그룹 내에서는 1번 그룹이다. 그러면 u hat i는 모두 같은 값이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y 바 i는 자기 그룹 내에서의 평균이고 x 바 i도 자기 그룹 내에서 평균적으로 하나의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곱해주면 이 그룹 내에서는 u hat i는 모두 같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y의 예측값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할 수 있다. 패널에서 선생님들이 이제 이해하셔야 되는 거는 이 부분이 중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횡단면에서 계산한 거 똑같이 나있는데 요걸 더해주면 그때의 y값은 각각의 그룹의 이질성의 예측 그 부분을 이질성을 추정한 값도 포함한 예측값이구나, 그렇게 이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불러들이시고요.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난 시간에 우리 배웠지 않습니까? 가령 제가 고정효과 추정량을 베링 인터셉트 모형을 우리가 고정효과 또는 확률효과 모형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가령 고정효과를 추정했다. 그러면 이제 이 알파 베타가 고정효과에서 나온 알파 베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 예측값, 요 부분을 예측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바로 x predict 하시고요. 요 추정 결과를 이용해서 요 예측값을 계산하고 싶으면 predict 하시고 어떤 변수 이름을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죠. 이건 자기 마음대로 쓰고 예측값에 대한 변수 이름을 쓰시고 옵션으로 xb라고 쓰시면 되고 xb라고 쓰면 패널 리그레이션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고 여기까지만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x 그러니까 평균이 어떤 보정 효과가 없거나 또는 이게 이제 확률 효과일 때는 그룹 이질성을 가진 평균적인 그룹 이질성을 가진 어떤 그 y의 값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예측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룹 스페시픽한 예측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옵션에서 xbu라고 써주면 될 것 같습니다. xbu라고 쓰면 요 예측값을 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xb하고 xbu 요 두 개의 차이는 당연히 요게 되겠네요. 유햇이 되겠습니다. 유햇이. 물론 유햇을 이 옵션으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옵션으로 u라고 주면 바로 요 방식으로 각 그룹에 자기가 속해 있는 그룹의 이질성에 해당하는 예측치가 이질성에 해당하는 예측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2라고 옵션을 주면 요걸 계산하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실제값에서 실제값에서 xbu를 빼주면 되겠네요. xbu를 요게 요 부분이 xbu이기 때문에 xbu를 빼주면 잔차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제 주로 여기서 쓰는 거는 실제로는 이제 이걸 이제 어떤 x가 있고 이제 우리가 어떤 예측값을 그래프로 나타낸다 그러면 요 그래프를 어떤 하나의 직선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요거는 이 각 그룹마다 이 y 절편에 해당하는 값이 u 햇 i만큼 바뀌기 때문에 저 두 번째 식을 그래프로 그리면 각 그룹마다 이 직선들이 나오게 돼요. 물론 기울기는 서로 같고요. 기울기는 서로 같은 직선이 이렇게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평균적인 대표적인 직선을 그리려면 이걸 그리시고 각 그룹의 특성을 포함한 예측 직선을 그리시려면 이제 이런 식의 모양으로 그리시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걸 그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예측값들을 이용해서 그리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predict에서 XB, XBU, 이 옵션이 무엇을 계산하는 건지 그런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U head I 변수의 특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그룹 하나의 패널 그룹 내에서는 이 U head 요 변수 생성된 변수의 값은 모두 같은 값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서 해보진 않았는데요. 시간 관계상 해보진 않았는데 한번 해보시면 모두 같은 값이라는 걸 요 변수를 한번 살펴보시면 같은 그룹 내에서는 모두 똑같은 값을 갖게 돼요. 당연히 확률 효과 다음에도 predict 명령어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렇게 확률 효과. 그러니까 여기서 R2 대신 R3 대신 R2라고 써도 될 것 같습니다. 확률 효과 다음에도 똑같이 이렇게 예측치를 계산하고 단지 확률 효과 추정 계수를 이용해서 계산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이런 그래프를 그리고 싶으시면 다음과 같은 명령어 predict하고 margins 그다음 margins 플러스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가능해요. 한번 제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use p data 8-1번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인 거죠. 그 다음에 ts set 하시고 ts set company year 하시고 xflag best and value k-star FE 또는 RE 아무거나 써주신다 연습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확률 효과를 추정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겠죠.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마진스하고 마진스 플랫 먼저 마진스로 예측값을 프리딕트한 값을 계산해야 되는데요. 여기 이제 이 부분 옵션 우리가 앞에서 많이 했었는데 이제 내가 어떤 지금 그래프를 그리고 싶다. X축이 이제 M 밸류가 되는 거겠죠. Y는 이제 인베스트가 되는 거고요. 인베스트 예측값이 되는 거죠. 그래서 M 밸류가 0부터 5천까지 변할 때, 이렇게 변할 때, 거기에 해당하는 이제 값을 계산해서 이렇게 그려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margins at M value
0부터 500까지. 500은 그 건너뛰는 값의 범위죠. 500씩 건너뛰면서 그려라. 그런 뜻이 되겠네요. At means no at relevant 이렇게 하시고 margins 플러스를 이제 쓰면 된다고 했습니다. 라인 그래프. 보면 이제 그래프가 나오겠죠. 그래프는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릴 때 그래프를 그리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XB를 가지고 그리는 방식이 있고 XBU 각 그룹별로 이 직선을 나오게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랬는데 아쉽게도 이 세타의 마진스하고 마진스 플랫 명령어 이걸 연결해서 이렇게 그리실 때는 반드시 이 하나의 직선 다시 말하면 XB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요. XBU 그러니까 이 직선을 여러 개 그리는 거는 이 마진스 명령어로는 불가능합니다. 직선을 여러 개 이렇게 그리는 거는 하나의 대표적인 직선 다시 말하면 U가 0이라고 그러니까 그룹 이질성이 0이다. 0에서 여기서는 이제 확률력 할 때 평균적인 U가 0이면 이제 평균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인 어떤 그룹 이질성을 가진다고 가정했을 때 M 밸류가 0에서부터 그런 그룹에 대해서 0에서부터 5천까지 움직일 때 예측값이 얼마냐. 그럼 이렇게 하나의 직선이 그려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한마디로 말해서 XB만 가지고 XBU가 아니고 XB만 가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이 명령어상에서는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BU처럼 그래프 직선을 여러 개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하는 거야? 그건 솔직히 그리는 건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하고요. 가능은 하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조금 명령어가 조금 더 많아요. 몇 줄 더 써야 되는 건데요. 제가 아마 6번째 그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 아마 그런 관련된 좀 내용들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생략하고요. 여기서 그려지는 그래프는 XB의 예측값, XB 이 부분에 대한 예측값을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룹 이질성은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직선의 이 그래프가 될 것 같습니다. 고정효과와 확률효과의 총 결과를 그래프로 그릴 때 US는 어떻게 가져갑니까? 아까 말씀 고정효과일 때는 U hat I는 0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둘 다 0으로 보는 건데 이제 해석은 약간씩 달라요. 고정효과일 때는 고정효과가 0이다. 그 다음에 확률효과일 때는 U hat I가 0이면 확률효과는 U를 평균을 0이고 시그마 제곱 U만큼의 분산해가는 정규분포로 가져가거든요. 따라서 0이라는 뜻은 평균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정효과일 때는 U hat I가 0이라는 뜻이야. 고정효과가 0이라는 뜻이고요. 확률효과일 때는 U hat I가 0이라는 뜻은 평균적인 어떤 그룹 이질성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제 한 거는 그 베링 인터셉트 모형 우리가 지난 4번째 시간부터 계속 공부해온 패널 리그레션 베링 인터셉트 모형인데요. 상수항 UI를 포함한 요거는 그룹의 헤테로지니어티다. 그룹 이질성이다. 헤테로지니어티다. 이렇게 그룹 이질성을 포함한 이 리그레션이 되는데요. 꼭 그룹의 이질성뿐만 아니라 투웨이 모형이라 투웨이 컴포넌트 모형, 투웨이 모형이라고 해가지고 UI뿐만 아니라 이 뮤티는 보시면 I가 없어요. I가 없다는 뜻은 하나의 시점에서는 모든 그룹들이 똑같은 값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연도가 있으면 그 연도에는 이 데이터 내에 있는 모든 그룹, 회사 또는 개인들이 모두 같은 어떤 효과를 영향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어떤 연도 효과가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시간 이펙트, 타임 이펙트를 타임 이질성, 헤테로지니어티를 포함하면 이제 투웨이 모형이 될까? UI하고 뮤티를 모두 포함하면 이제 투웨이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웨이 픽스트 이펙트 가령 투웨이 픽스 둘 다 픽스트 이펙트로 본다는 거죠. 그 다음에 투웨이 랜덤 이펙트 랜덤 이펙트는 둘 다 확률 변수로 본다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투웨이 모형 역시 고정 효과와 확률 효과 추정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당연히 각각을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여기서 이해하셨겠지만 좀 기억하셔야 될 것들은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부분이 그룹이 뭔가 다른 것 때문에 Y가 달라진다. 내가 너하고 나는 다른 그룹에 속한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Y의 뿐만 아니라 Y에서 이 종속 변수에 관찰되는 값은 어떤 특정한 시점의 효과
시점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그거에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타나는 값이다. 뭐 이런 효과가 존재한다. 타임 헤테로지니어티가 영향을 받는다. 뭐 가령 금융위기나 뭐 이런 코로나처럼 어떤 그런 특정한 어떤 시점에서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뭐 가령 소득이 전부 낮아진다거나 뭐 이런 식의 영향을 받는 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게 이제 타임 이펙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거를 고정 효과로 보느냐, 확률 효과로 보느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고요. 먼저 데이터를 이렇게 불러드리고 TSS를 하시고요. 고정 효과 추정을 하시, 투웨이 픽스드 이펙트를 추정하셔도 고정 효과는 말씀드린 대로 이게 뭐죠? 더미 베리어블을 사용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령 어, 이렇게 이 부분이 이제 그룹 UI가 될 것 같고요. 이거 기억나시죠? B1이 뭐였는지 기억나시죠? 이걸 더미 변수로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이 연도에 대해서도 더미 변수로 연도 더미 변수 이게 바로 UT가 될 것 같습니다. 연도 더미 변수로 만들어주려면 I 오퍼레이터를 사용합니다. 이것도 물론 I 오퍼레이터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제 B1이라고 쓰면 IND 코드 1번을 베이스로 잡겠다. 이제 그런 뜻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어디, 온라인 렉처 1번? 어디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B1이라고 하면, B1하고 점하고 뭐 X를 하면, 이 X 변수의 1번 범주를 베이스 카테고리로 정하겠다. 이제 그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X가 만약에 1부터 5까지 있으면, 2번, 3번, 4번, 5번, 요게 내야 하는 거죠. 1번이 베이스가 되니까 1번은 빠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둘 다 시간과 그룹을 모두 고정 효과를 포함하면 이게 2way fixed effect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더미 변수로 포함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또 하나 우리 고정 효과하는 게 within regress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xt를 쓰시고 FE라고 쓰면 이제 요 부분이 요 UI가 바로 이제 고정 효과로 포함되는 거고 그 다음에 타임 변수는 이렇게 더미 변수로 포함하면 또 고정 효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타임 변수로 이렇게 더미 변수로 포함하시면 이거는 UI에 대한 고정 효과, 그다음에 이건 시간에 대한 고정 효과니까 2way fixed effect 모형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결과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어, 이런 식으로 시간 변수의 고정 효과 추정 결과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령 이런 고정 효과를 시간 타임 이펙트를 꼭 포함해야 되느냐, 타임 이펙트가 적절하냐, 모형에 포함되는 게 그런 거는 가설 검증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둘, 셋, 넷, 다섯 개의 코에피션트가 모두 0이면 솔직히 더미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이 시간에 해당하는 더미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모두 0이면 굳이 뭐 모형에 포함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테스트를 하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되겠네요. A1-1번 데이터를 제가 불러드리고요. x A 데이터 1-1번 gsset ind 코드 2요 하시고 x트래그 lr 웨이지, 에이지, 메일, 칼리지 연습이니까 뭐 몇 개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 쓰지 않고요. I.2요, FE 이렇게 하시면 여기까지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자, 이거를 하시려면 요 5개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동시에 0인지 가설 검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추정할 때 코에피션트 레전드라고 이렇게 옵션을 주시면 이 변수의 이름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요 이름이 나오네요. 우리가 요 변수의 이름을 테스트 명령으로 사용하시면 테스트 명령을 이용해서 테스트 명령은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배웠는데요. 200 2.20, 200 3.25, 200 4.25, 200 5.25, 200 6.25 이런 식으로 이 5개 변수의 코에피션트가 0인지 가설 검증이다. 그러면 보시면 모두 0이라는 규모가설을 5% 유의 수준에서 기각할 수 없어요. 기각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5%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결론은 뭐다? 규모가설을 기각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이 시간 효과가 모두 0이다. 시간 고정 효과가 모두 0이라고 가정한다. 시간 고정 효과가 모두 0이기 때문에 시간 고정 효과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고정 효과가 모두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여기 이 예제에서는 굳이 타임 헤테로지니어티를 모형에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게 어떤 통계적 결론이 되겠네요.
이어 변수의 특정 연도를 베이스 카테고리로 지정하고 싶으면 B 오퍼레이터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때, 여기도 B에서 뭐 2005 이렇게 쓰면 2005년도를 베이스 카테고리로 얘가 하는 거죠. 정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보시면 이제 2005가 빠져 2001, 2, 3, 4, 6이 나오는 거죠. 2005가 빠져 있죠. 다음에 투웨이 랜덤 이펙트 뭐라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투웨이 랜덤 이펙트는 여기 있네요. 투웨이 랜덤 이펙트는 모형으로 쓰면 모형을 쓰면 다음과 같이 yit는 알파 플러스 베타 xit 플러스 그룹 이질성 플러스 타임 이질성 플러스 시간 가변적인 이질성 오차항 이렇게 오차항이 3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관찰되지 않는 오차항이 3개가 되고 이제 확률 효과는 아시다시피 이 확률 변수로 얘네들을 가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UI를 뭐 정규 분포고 평균형이고 분산이 어떤 일정한 분산을 가진 확률 변수고 UT 역시 확률 변수로 가정하는 게 이제 확률 효과가 될 것 같습니다. 평균형이고 분산이 이렇게 일정한 분산을 갖는 확률 변수로 가정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둘 다 정규 분포로 가정하면 물론 이것도 정규 분포고요. 정규 분포로 가정하게 되면 이제 최후 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명령어는 우리 지금까지는 xtreg라는 명령어를 해가지고 RE 하면 이제 확률 효과를 추정했는데 RE에서 이제 MLE 옵션을 주면 maximum likelihood 확률 효과의 maximum likelihood 추정량을 우리가 얻을 수 있었는데요. 이 xtreg에서 RE는 요거 하나만 포함할 수 있어서 이걸 포함할 수는 없어요. 이걸 확률 변수로 포함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two-way random effect일 때는 이 명령어를 쓸 수 없고 mixed라는 명령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mixed라는 명령어가 바로 two-way random effect를 패널 데이터에 two-way random effect를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명령어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 14버전부터 이 mixed 명령어를 쓰고요. 센터에서 가령 13버전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xtmixed라는 명령어를 사용합니다. 지금 이제 이 명령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고요. mixed라는 명령을 사용하고 이 명령어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그 6번째 강의인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 좀 더 하도록 하고 여기서는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mixed라고 쓰시고요. mixed라고 명령을 이렇게 쓰시고 그 다음에 y 변수 쓰시고 x 변수를 쭉 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두 변수를 확률 변수로 이 두 관찰되지 않는 텀을 이질성을 확률 변수로 가정할 때는 더블 버티컬 바를 씁니다. 그 다음에 요게 UI가 될 거고요. 요게 이제 뮤T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하죠, 이 부분이. 네,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이거는 뭐 R은 여기서 랜덤 이펙트라는 뜻이고요. 요것도 랜덤 이펙트. 그러니까 요것도 랜덤 이펙트로 포함하고 요것도 랜덤 이펙트로 포함한다. 확률 효과를 둘 다 포함한다. UI하고 뮤티를. 요 변수는 당연히 그룹에 해당하는 변수고 이 변수는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별 의미 없고요. ML 추정을 하게 됩니다. 특별한 옵션이 없으면 MLD를 포함한 것 같고요. 그래서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추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ixed effect, ML, regression. 이 부분이 조금 복잡한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이 부분을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two-way random effect를 추정할 때는 mixed란 명령을 사용하고 그룹과 시간에 해당하는 변수 앞에 이렇게 이상하게 더블 버티컬 바를 써주고 언더바 5의 콜론에 R이라는 걸 써주는 거구나. 이렇게 외우시는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단계에서는. 그래서 mixed effect,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게 보시면 네, 요것들은 요 추정 개수 x 베타에 해당하는 이 베타 햇에 대한 추정 개수고요. 그다음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요 UI의 분산 추정치, 요거의 분산 추정치가 바로 요게 되고요.
다음에 시간 변수, 뮤t에 대한 분산 추정치가 요게 될 것 같습니다. 요 variable residual은 마지막에 있는 오차항의 분산 추정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분산이 크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분산이 지금 얘가 얘보다 훨씬 커요. 다시 말하면 그룹의 이질성의 베리에이션이 시간 이질성의 베리에이션보다 훨씬 크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무슨 뜻이냐면 어떤 종속 변수라는 어떤 이 임금이라는 값은 뭔가 사람이 여기서는 이제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아니고 이 인더스트리 어떤 우리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느냐 자기가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 얘기인데요. 어느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느냐가 임금 차이를 되게 많이 가져오는 거고 내가 어느 시점에서 그 임금을 받았느냐의 베리에이션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시점 간의 임금의 베리에이션은 그렇게 크지 않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10분의 1, 거의 10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매년 바뀌는 자기의 임금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인더스트리에서 근무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내가 언제 임금을 받느냐, 올해하고 내년의 차이는 별로 없다.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룹 이질성이 타임 이질성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 분산이 크기 때문에 더 중요하다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고려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이 부분은 이제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거의 0이라면 이거의 분산이 거의 0이라면 아까도 앞에서 배우신 것처럼 그룹 이질성 또는 이질성에 해당하는 이 오차항의 분산이 0이라는 얘기는 그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상대적으로는 그룹 이질성이 더 중요하다. 시간 이질성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렉처노트 6번에서 좀 더 자세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인 것처럼 믹스트 명령어와 이 결과 해석에 대해서는 렉처노트 6의 멀티레벨 리그레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배울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믹스트 명령어가 바로 멀티레벨 리그레션 추정하는 명령어거든요. 그래서 멀티레벨 데이터에서 대부분 이제 믹스트 명령어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때 좀 더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고요. 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ML 추정 결과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는 저거는 어떤 기무가설이 뭐냐면요. 바로 variance UI하고 variance 시간 이질성과 이게 시간 이질성의 분산과 시간 이질성의 분산과 그룹 이질성의 분산이 모두 0이라는 기무가설에 대한 LR 검정, likelihood ratio 검정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0이란 뜻은 이게 둘 다 0이란 뜻은 그룹 이질성과 시간 이질성을 우리가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걸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냥 OLS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기무가설을 기억하기 때문에 이게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그룹 이질성과 시간 이질성을 모으는 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 아니다. 그런 게 결론이 되겠네요. 그래서 전체 오차항에서 시간 이질성과 그룹 이질성이 차지하는 비율. 오차항은 이제 이 세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 세 파트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전체 오차항의 분산은 요거의 분산 더하기 요거의 분산 더하기 요거의 분산이 3개. 요거 3개 합이에요. 요거 3개 합이고 그 중에서 뭐 그룹이 3개를 더하고 그룹 이지성이 차지하는 걸 이걸 분자에 가져가면 되겠네. 이 3개를 더하고 이걸 분자로 가져가서 나눠주면 이 그룹 이지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될 테고 그다음에 이걸 분자로 가져가면 시간 이질성이 전체 분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오늘 그 첫 번째 강의 내용이고요. 잠시 쉬었다가 두 번째 1차 차분 모형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